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7강 회계기준원과 삼성전자 재무상태표, 부채 계정 과목 비교하고 부채 회계처리 종합편 오늘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회계기준원의 재무상태표에 보면 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고 단기차입금, 매입 채무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고 매입 채무, 단기차입금 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사채, 장기차입금 등. 참고로 다트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정보를 보면 이와 같이 클릭하면은 17번 누르면 17번에 관련된 주석들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왜 나누었냐면 회계기준원은 유동비율, 즉 유동부채로 유동자산을 나누어서 약 2배가 된다. 그러면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는 망할 염려가 없다.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눈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 나눈 겁니다. 1년 이내의 채무, 1년 이상의 채무. 그러나 본질, 부채의 본질에 따른 원금이 확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추정한 거냐에 따라서 나눈다면 이런 대부분의 부채들은 확정 부채이고 단기 미지급 비용은 연말에 가서 기간 기속을 하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장기성 유동부채라는 특이한 계정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장기 부채들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남으면 다 계정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거의 확정부채, 퇴직금 이런 거는 추정부채, 확정부채, 손해배상 충당부채는 우발부채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계처리 종합에 앞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회계처리란 4칸 채우기다. 99%는 자산 증가나 감소에 있다. 내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 변동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4칸 채우기, 금액란을 먼저 채우고 계정과목란을 나중에 채우면 됩니다. 자, 거래인식, 나의 재산에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있냐? 없으면 회계처리하지 말자. 만약에 우리 거라면 측정하자. 그래서 금액을 먼저 써주고 과목은 나중에 결정하는데 자산이 증가했냐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다 써주고 자산이 감소했냐 하면 여기다 써주고 부채가 증가했냐 여기다 써주고 부채가 감소하면 왼쪽에 써준 순차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총체적으로 해봅시다. 단기 차입금입니다. 자, 1월 1일 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대요. 6억 만기 1년 뭐 이자 지급 이랬다. 회계처리 해야 되느냐? 계약 체결만으로는 자산부채 자본이 변동하느냐? 안 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하면 안 됩니다. 계약만으로는 법률상의 의무만 발생할 뿐 회계상 부채가 발생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약은 합의 해지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산부채는 정확히 언제 인식하느냐 부채는 별도 강의해 드릴 겁니다. 거의 모든 교과서는 수익과 비용 인식 기준만 나와 있지만 다행히 지난 시간에 자산 인식 기준 했어요. 우리가 청등사로. 자, 그 다음에 3시 정도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입금됐대요. 6억이 입금됐으니까 6억 채우고 자산이 증가했냐? 현금이 증가했네. 현금하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억을 조기 상환했다. 그럼 6억 써주고 자산이 증가했냐? 아니다. 자산이 감소했다. 맞네.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 써주고 그 다음에 차입금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이번에는 매입 채무입니다. 원재료 등을 외상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하죠. 사과 판매업을 하는 홍길동 인근 과수원에서 1억 구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1억 먼저 써주시고 그다음에 자산이 증가했냐? 맞다. 사과라는 자산 상품이 증가했고 그럼 뭐냐 이쪽은 부채가 증가했겠죠. 일주일 후에 지급한다고 했어. 외상 매입금 일주일 후에 직접 송금했다. 현금 1억 써주고 자, 송금했다는 소리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현금이. 그래서 오른쪽에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부채도 감소하겠죠. 이번에는 선수금입니다. 회사가 제2상해로부터 10,000박스 분량의 계약금 1억을 받고 한 달 후에 사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 1억 써주고 자, 뭐가 들어왔습니까? 자산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부채 발생인데 미리 받은 돈 해서 선수금 해줍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협의 해지되면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니까요. 한 달 후에 실제 사과를 제공했다. 매출을 잡고 1억 써주고 매출, 선수금 부채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입니다.
헤이딜러부터 2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금만 지급하고 즉시 인도받았다. 청등사 사용 가능. 인도받았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들어왔다. 자산 운반구 2천만 원. 현금 2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1,800은 무엇으로 처리할 것이냐. 지급하지 않은 돈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전액 지급했다. 현금이 나가겠죠. 1,800 써주고 현금 감소. 그다음에 부채 감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면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단기 법인세 부채 미지급 비용의 일종입니다. 법인세 계산은 회사 결산이 끝나고 개시된다. 상당히 복잡하고 2년 1분기 중 신중하게 계산됩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리고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어찌됐든 계산을 해서 납부를 계산한 바 2억 원이다. 그럼 2억 써주고 법인세 비용 그리고 여기다 부채 미지급 비용 잡아도 되지만 구체적인 계정 과목인 단기 법인세 부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납부했다 3월 31일 날 그럼 현금이 감소하겠죠. 현금 써주고 부채 감소시키면 됩니다. 모든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자, 선수 수익 A책이 1억 원 만기 18%로 빌려주고 선이자 1,800을 떼었대요. 사채놀이 이자놀이를 했네요. 그리고 전액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7월 1일 날 연말 7월 1일 처리해봐라. 7월 1일 뭐가 지금 18만 원이 지급받고 들어왔죠. 그래서 현금이 들어왔다. 전액 이자 수익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연말에는 이자 수익이 전액 맞습니까? 아니죠. 7월 1일부터 1년치가 1,800이니까 6개월 경과분만 이자 수익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연도 6개월분은 선수 수익으로 그대로 남겨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6개월분 선수 수익, 이자 수익은 까야 되겠죠.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900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 예산 만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선수 수익 다 까고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 현금 일시적으로 부여할 사무적 급여 1억을 미지급했다. 1억 그리고 급여라는 사무직이니까 판관비에 속하는 거겠죠. 만약에 공장 직원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매출 원가에 속합니다. 즉 여기서는 미지급 비용 그리고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이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부채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직 직원 출퇴근용 버스 기사 미지급했다. 역시 그 기사 급여 판관비 400 미지급 비용. 그다음에 이번에는 사과를 산지에서 창고로 배달하는 배달기사의 급여 400을 미지급했다. 400 써주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급여가 아니라 급여가 궁극적으로는 상품으로 처리됩니다. 왜냐하면 상품 매출원가랑 판매 가능 상태에 이르는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통해요. 사과를 사오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배달 비용도 상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미지급했다.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적 과목 대신에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다 지급하며 그리고 또 다른 사건 1억 원을 빌렸으나 연말까지 갚지 않았다. 연초에 그러면 1억의 10%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계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채 미지급 비용. 이자세 법인세 부채는 고급 회계에서 다룹니다. 우리는 회계 원리를 하고 있죠. 유동성 장기 부채 2년 전에 3년 만기로 차입했던 장기 차입금 10억이 연말 기준 만기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을 감소시키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계정을 재분류할 뿐입니다. 장기 차입금뿐만 아니라 사채가 올 수도 있고 외상 매입금이 올 수도 있고 만기가 1년 이내면 무조건 유동성 장기 부채로 연말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상환했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 부채 감소하고 현금 감소하겠죠. 사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채는 액면 발행도 되고 할증 할인 발행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회계 원리니까 한번 봅시다. 액면 발행했다 100억 그러면 현금 들어오겠죠. 100억 써주고 현금 들어오고 계정 과목 사채라고 쓰면 됩니다. 상환했다 3년 후에 그러면 현금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부채도 감소시키면 됩니다. 사건 3. 이제 연초에 사채를 할인 발행했대요. 그래서 들어온 돈은 98억이다. 액면은 100억이다. 그러면 현금 일단 98억 들어오고 사채 100억 써줍니다. 그 차액을 2억을 써주고 뭐라고 쓰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되게 긴 계정 과목을 썼는데 본질은 선급 이자입니다. 미리 줬다. 2억은. 퇴직급의 충당 부채 이제 DB형. DC형은 너무나 간단하니까요. DB형 다시 한번 복습. 2억이다 계산해 본 결과 10억이다. 계산 결과 10억이다. 100억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100억이다. 그러면 퇴직급여 100억 잡고 100억, 그 다음에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급할 때 현금 나가고 퇴직급여 아닙니다. 그리고 현금 일반적인 보통 예금을 퇴직급여 DB 예치금이라고 이렇게 계정을 재분류해야 됩니다. 이 두는 외부에 맡겨야 됩니다. 반드시 신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절대 회사가 망해도 이 두는 못 건듭니다.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리고 퇴직하였다.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 4천만 원 줬고 충당부채 줄여주고 예치금에서 찾아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보증 충당부채 이것도 저희가 다 했던 복습입니다. 뭐 3% 정도 발생한다 매출액에. 이미 작년 연말에 1억 원의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있다. 올해 3월에 7천만 원의 보증비가 발생했다. 그러면 7천만 원 실제로 쓰고 현금 등 나가겠죠. 부채 줄여주면 됩니다. 연말에는 100억의 3%인 3억을 제품 보증비로 설정하고 부채로 잡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충당 부채도 마찬가지로 11년째 제조 판매업 대지 집단 폐사 손해배상 제기 1심 확정 안 했으나 거의 패소가 확실 5억에서 12억이다. 가장 작은 금액 5억, 5억을 부채로 계산합니다. 손해배상 충당 부채. 그리고 손실인 손해배상 손실로 잡고요. 나머지 차액은 주석 공시한다. 1심 판결이 확정돼 최종 6억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 그럼 현금 6억이 나가겠죠. 미리 잡아놓은 6억 부채를 까고 나머지 1억은 추가로 손실을 잡으면 됩니다. 자, 오늘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채의 발생과 소멸 회계 처리도 4칸 채우기이며 해당 거래가 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인지를 파악하고 변동이다. 그러면 두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의 금액을 결정한 후 자산의 증가 아니냐 자산의 감소냐 부채의 증가냐 부채 감소 순으로 계정 과목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채 종합 회계 처리라 좀 길어졌지만 반드시 복습이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